안녕하십니까. 박상아님의 팔자를 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한여름인 5월달에 나게 되면은 기후가 굉장히 조열하죠. 이렇게 되면 임수 강물이 증발돼서 말라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늘에서 빗물인 개수가 떨어져서 강물의 보탬이 되고, 개수는 약한 물이기 때문에 경금이 금생수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경금은 개수를 도와주는 보좌관이다, 보좌용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5월달에 임수가 개수와 경금을 보게 되면 강물이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수자원이 풍족합니다. 수자원이 풍족하면 물산이 풍부해서 부유한 명이 되고 부귀한 명이 되는 겁니다. 자중의 개수가 있고, 경금은 시간을 모릅니다. 신시로 추론을 하게 되면 경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부귀한 팔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오중에 들어있잖아요. 오중에는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정화는 재란 말이에요. 기토는 관이다. 재는 돈이기 때문에 부를 상징을 하고, 관은 벼슬이기 때문에 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부귀한 팔자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바로 팔자에 개수와 경금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 자, 월지격을 보게 되면 정제격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중의 병화가 월천간에 투출해서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한다. 동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격이 편제격으로 병격이 됐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팔자의 좌표입니다. 좌표다. 그 좌표가 편제, 즉 큰 돈으로 좌표가 잡혀 있다라고 봐야죠. 격, 즉 좌표는 팔자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에너지 작용이 있겠죠. 작용하는 에너지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그 방향성이 큰 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주의 심리는 큰 돈을 추구하게 되고, 큰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심리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재화, 즉 돈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력은 않고 21세기에 무슨 팔자 타령이냐. 21세기에도 해는 뜨고 달도 뜨고 지구는 공전자전을 합니다. 즉 팔자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자를 부정하는 자 철저하게 팔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팔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팔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팔자를 이용할 줄 압니다. 자, 나아갈 시기와 물러날 시기를 압니다. 좀 전에 노력을 얘기했는데, 팔자를 모르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를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잠시 여담입니다. 자, 그럼 명주의 사주는 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병호라는 이 큰 돈이 임수의 것입니까? 임수의 것이기 이전에 임자의 것입니다. 병임 충격을 하면서 여기서 관리를 했죠. 소유를 했습니다. 교류를 했습니다. 좌우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병오는 임수의 것이기 이전에 임자의 것이다. 그 임수인 나는 연주에 있는 임자와 동기 감응을 하면서 병화, 태양의 빛을 강물에 담아서 비춰주면서 관리하는, 즉 큰 돈의 관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지분은 없을까? 나의 소유 지분은? 왜 없어요? 오화가 있잖아요. 오 중에 정화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나의 지분입니다. 오화는 같으니까 동격입니다. 자, 이 기운이 그대로 내가 빨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던 것을 바톤을 이어서 동기 감응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오화는 코드. 오화는 뭡니까? 나의 배우자 궁이잖아. 배우자를
이용해서 배우자랑 코드를 활용을 해서 내가 큰 돈을 관리하는 지분을 지닌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팔자를 제다 신약이다라고 속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제다 신약은 그다지 사주 상황이 좋지가 않죠. 부도 귀도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백보, 천보, 양보를 해서 제다 신약을 인정을 하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일주가 수이기 때문에 수를 도와주는 금수운이 좋아야 되고 목화운이 안 좋습니다만은 화에서 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성취도가 있다고 봐야죠. 이 팔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학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속단을 하는 것은 건물이죠. 신시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무신이 되잖아요. 무토관이 투출해서 기가 막히죠.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중에 기토 정화에 뿌리를 둔 무토와 병화, 진신이 출몰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출현했습니다. 출몰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극귀한 사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시간을 내 임의대로 추론하는 것은 건물이다. 이 상태를 보자고요. 이 상태로 봐도 물이 불을 이기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재가 균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물과 불, 양기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성상격, 이기성상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과 불은 수화가 상호간에 싸우게 됩니다. 상전을 하게 됩니다. 용호상박의 사주입니다. 병화는 임목에서 출발한 임목이 장생이고 진토는 임수는 진토 수고에 있습니다. 용호상박이잖아요. 상반된 에너지끼리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팔자의 병은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을 끄는 약은 당연히 물이 되겠죠. 겨울이라면 불이 약이 됩니다. 자,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은 상호간에 또 협조도 하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화상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주가 수화상제 사주입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수화기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제의 공이 언제 나타날고요? 물하고 불이 싸우니까 나무가 개입되는 그 시점에 수화기제의 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화기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팔자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수의 근원은 뭡니까? 개수입니다.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 병화는 태양이죠. 개수는 뭡니까? 우수수 떨어진다 그래서 우수수 떨어지는 비입니다. 태양과 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팔자가 아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뭔가를 만나야 됩니다. 타를 만나니 그 타가 뭡니까? 바로 나무, 간목입니다. 자, 이 팔자는 간목을 만났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런 용어가 그냥 튀어나오죠. 간목이 누굽니까? 전재용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합이 맞습니다. 전재용 씨 일주가 갑진이잖아요. 전재용 씨를 만나서 내 사주가 바로 어떤 일이 있다? 수와 기재의 공이 이루어진다. 팔자가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맥락으로 대운과 세운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물과 불이 싸우는데 중간에 목이 개입돼서 통간, 소통을 합니다. 자, 통간용신입니다. 목이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을사대운부터 짚어보자고요. 자, 을사가 왔다. 통간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임수와 병화 사이에 을사를 넣어서 보게 되면은 소통하는데, 통관하는데 힘이 약하다. 통간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화는 뭡니까? 오화와 합이 되면서 화기를 탱천하게 만듭니다. 화가 병이 되는 거죠. 이때는요. 병이 화인데 이렇게 화운을 만나게 되면 팔자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원인이 불이거든. 불은 뭡니까? 편재입니다. 편재는 돈을 뜻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편재는 부친인데 부친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겠고 또 부친과 인연이 약하다. 부친의 사업이 안 좋고 이별을 하게 된 부선망의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5세 갑진대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임수와 병화 사이에 간목이 껴서 통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재라고 그랬잖아요. 사주가 완성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팔자에서요. 통간이니 기재니 이런 용어를 쓰지만 팔자 용어로 쓰게 되면 식신, 생, 제격으로서 하나의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비난사주가 부에 진입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진토는 뭡니까? 원명의 자수와 합쳐서 수국을 만들어서 수를 보완해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팔자의 핵심은 뭡니까? 견제와 균형인데 균형이 잡혔다. 그리고 간목이 들어서 통관 안에서 견제를 하고 있다. 아주 좋죠. 그러면 간목은 뭡니까?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상관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표출을 뜻합니다. 즉 내가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미인대에 입상을 한다든지 연예계에서 일정한 나의 역할이 있어서 인기를 구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운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다. 계묘운에 진입하게 되면 어떨까요? 계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임수를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태양을 가립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지의 묘목은 뭡니까? 자수와 오화 사이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상, 생재격으로서 그 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떨까요? 계수가 긍정적인 측면은 덕비 이재운이다. 덕재를 한다. 좋은 상황이죠. 자, 계수가 태양을 가렸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군급쟁재운입니다. 즉 여명에는 이것을 자매강강이다 그럽니다. 자매강강운이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급제의 기본 성분은 급탈이죠. 급탈이니까 남의 것을 뺏는다. 12구설입니다. 또 12구설이 분분하게 되죠.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구설이 분분하면서 내 귀는 그대로 안고 간다 이런 뜻인데 계수가 오운으로서 합을 한 것이 바로 무토입니다. 무게 합을 해서 끌고 들어와서 합화가 돼서 다시 또 돈이 되고 있죠. 이 무토는 뭡니까? 편관입니다. 편관이 들어와 가지고 나의 남자가 되는 거죠. 이 팔자는 편관하고 살 팔자입니다. 정관은 내 팔자에 인연이 없습니다. 편관은 뭐죠? 남의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의 남자 무토는 병화와 동격입니다. 왜 동격입니까? 이 무토와 병화는 녹을 같이 씁니다. 사화 같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모습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토는 남의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병화는 뭡니까? 큰 돈이라고 그랬죠. 남의 남자가 저 큰 돈이에요. 남의 남자가 저 큰 돈이다. 그래서 천간에서 구설 시비가 나타나는데 지지에서는 뭡니까? 자모 형살이 나타나 있죠. 오묘 파가 나타나 있죠. 이것은 뭡니까? 자범을 뜻합니다. 온갖 자범 구설 시비가 있지만은 수생목 목생화라는 통간 신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길을 가린다면서 잘 갔죠. 자, 35 이민 대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민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넣어보자고.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또 임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오화. 여기다 오화를 넣으면 안 되죠. 자수를 넣자 말입니다. 오화를 넣게 되면 자, 수생목 목생화. 이건 뭡니까? 식신이니까 식신생재격의 팔자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임수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을 봐야 되겠죠. 이유는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거다. 지지에서는 그대로 식신생재가 유지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임수가 나란히 세 개가 있습니다. 강물에 태양은 하나가 떴죠. 하나가 떠서 이쪽 강물로 갈까 저쪽 강물로 갈까 이리 갈까 퐁당퐁당 탁구공 다루듯이 임수 셋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수는 병화인데 병화는 뭡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것은 태양빛이 찬란한데 한번 비쳐서 더욱더 휘황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강휘상령이 되는 겁니다. 강희상령인데 이것을 강이니까 강희로 쓰는 거죠. 강물에 비쳐서 이 빛이 더욱 휘황찬란하게 변했다. 무슨 뜻입니까? 큰 돈이 가치 상승을 한 겁니다. 가치 상승을. 이때 임수들이 이 병화라는 탁구공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가치 상승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바로 병화가 물에 퐁당 빠져서 목욕을 했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세탁을 뜻하잖아요. 큰 돈을 세탁하는 팔자네요. 큰 돈을 세탁하는 팔자다. 자, 이 운이 지나고, 자, 이민대운에서는 가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신축대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선은 병화를 합을 엮어버립니다. 수로 변해서 이렇게 극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병화가 신금을 만나게 된 봉신하게 되면은 반급, 반대로 급이 난다 이런 뜻이죠. 앞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능하경금이다. 능이 병화는 경금을 떡 주무르듯이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 경금을 녹이는데 대신에 신금을 보게 되면 겁이 나서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신금이요. 신금이 들어왔어. 즉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주가 격이 깨졌다. 파격이 됐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다 통간신인 간목을 언연중에 허공에 있는 간목을 신금이 와서 격을 합니다. 극을 합니다. 이 간목의 천적은 바로 신금이에요. 간목은 천년고목입니다. 온갖 풍상에도 끄떡없이 천년 동안 견뎌온 고목이 이 신금을 보게 되면 신금은 덜일이거든요. 덜일로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톱으로 잘라버리면 나무가 쓰러지겠죠. 간목 입장에서 볼 때 이 신금은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들이 와서 구멍을 파버리면은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간목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럼 대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신축대운이 바로 뭡니까? 급제도 됩니다. 왜 급제가 됩니까? 급제운이고 파제운입니다. 파제운이고 급제는 구설입니다. 구설 10입니다. 10이 구설이 분분할 그런 대운입니다. 왜 급제운일까요? 병신합 수가 돼서 물이 하나 튀어나왔으니 급제가 되는 겁니다. 급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바로 흑공에 보이지 않는 간목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도식대운입니다. 도식은 뭡니까? 밥그릇이 엎어졌다. 식신이 깨졌기 때문에 식신은 건강인데 건강에 흠집이 나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신축대운을 염두에 두고 올해 계묘년이 들어왔습니다. 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격이 파격이 됐기 때문에 계수가 임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파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수화기제에서 하수미제로 격이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수의 나쁜 역할은 궁급쟁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병화 태양을 가리니까 이것을 흑운 차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급제운입니다, 바로. 자, 그럼 묘목에다 좀 기대를 걸어봐야죠. 묘목이 자수와 이렇게 소통해서 우화를 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소통신의 역할을 해서 싸움을 말리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때는 축중에 기토가 묘중의 간목과 합을 해서 스톱시키고 축중의 신금이 묘중의 을목을 을신충으로 때려버리니까 묘목은 효과가 정지됐습니다. 묘목이 나타난 게 문제죠. 묘목은 임수가 볼 때 뭡니까? 상관이거든요. 상관은 관을 격발한단 말이에요. 관은 뭐죠? 첫째 육친상 나의 남편을 흠집 내는 운이 들어왔고 나의 명예나 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관은 누구죠? 나의 자녀잖아요. 나의 자녀라는 것은 내 뱃속으로 10달간 담고 있다 낳은 자녀도 되지만 내 남편의 자녀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묘목이 뭡니까? 전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원을 인해서 바로 상간 현상이 나타나서 상간 경간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에 갑진년은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에서 대비하고 있던 신금이 복병이 그대로 가서 격발을 합니다. 격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목은 뭡니까? 진토를 깔고 들어와서 강한 것 같지만 진중 을목은 축중 신금으로부터 축진파가 돼가지고 을목이 깨져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병이 출현한 목표물을 그대로 격발을 하니까 이것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깨지니까 이것이 도시군이란 말이에요. 도시군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운에서 대기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간목이 나타내 때려버리는 거예요. 도시의 현실화. 현실적 반응이니까 현실하다. 바로 응기를 뜻합니다. 응하는 기운이다. 식신은 뭐죠? 첫째 건강입니다. 복을 뜻하니까 복이 나가는 겁니다. 밥그릇이 깨진 겁니다. 밥그릇이 엎어졌으니까 건강이죠. 그 다음에 복이 나가니까 재물이 셀 염려가 있죠. 육친상으로는 뭡니까? 육친상으로는 바로 자녀를 뜻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생략을 을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운이 경자로 바뀝니다. 경자 대운으로 바뀝니다. 경금과 자중 개수는 임수를 도와준다고 좋았는데 아니죠. 이런 경우는 원명의 수와 기재가 이루어졌을 때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파격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미제로 간단 말이에요. 미제. 화수 미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파격운입니다. 자, 경금은 역시 간목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운에서 병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명에 있는 오화 두 개와 자수와 이 오화와 자수가 충돌을 합니다. 바로 수와 충이 일어나는 거죠. 사주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간목이 나타나기를 경금이 대비하고 있는데 경자 대운에서 병호년에서 갑오월로 가게 되면 즉 6월달로 가게 되면 오화가 또 나타나서 충돌을 하면서 온갖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죠. 온갖 분란이. 바로 이 대운이 세신이 충왕운입니다. 세신이 충을 했습니다. 왕신을 건드렸습니다. 왕신 기발에서 왕기 역세에서 평지풍파 일락천장이라고 했는데 화기가 동하게 되면 금기를 칩니다. 금은 뭡니까? 육친상 우선 나의 모친이죠. 모친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금은 오장육부로 보게 되면 대장입니다. 안 그래도 대장이 약한 분인데 장에 탈이 나죠. 대장 암발병이나 폐를 뜻하기도 합니다. 화기가 강한 사주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왔는데 신수를 보러 왔습니다. 신수라는 것은 연초에 보는 건데 사주를 펼쳐놓고 제가 올해 대장암 발병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면 병원 예약을 해서 대장 진료를 맡으십시오 했는데 초기 대장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이것 외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일 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팔자의 좌우 묘유만 보이면 또 연예인이라는 환경만 파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것을 도화살이다라고 합니다. 좌우 묘유를 전부 도화살이가 통변을 하게 되면 연예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자, 자수와 오화는 이 팔자에서는 장생살입니다. 장생살. 자, 여기 제가 장생살을 타고 있잖아요. 큰 재물이죠. 충화는 오화와 자수는 뭡니까? 수옥살입니다. 수옥살. 수옥살은 강금을 뜻합니다. 지옥을 뜻합니다. 내 몸이 부자연스럽다.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좌우충하면서 금기운을 격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변을 달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좌우묘유를 도화살이라고 어떤 책에서도 써놨는데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연예인이 아니더라. 바로 잘못 짚었다. 얼마든지 수옥살과 장생살이 되고 육해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여성 연예인 분들 중에 왜 이 팔자가 청와대 출신의 왕궁으로 가게 됐을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바로 좌우에 있습니다. 좌우는 쌍포라고 합니다. 자수는 뭔가요? 북쪽이죠. 임금님은 북쪽을 등지고 앉습니다. 그래서 제 좌를 뜻합니다. 임금님의 옥자를 뜻합니다. 오는 뭡니까? 정남방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궁궐을 뜻합니다. 즉 단문을 뜻합니다. 대궐의 문을 뜻하는데 즉 자와 오는 제왕이 거처하는 것이다. 거처하는 장소, 제왕의 속의다. 자강 선생님께서 아주 산뜻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주 팔자 교재인 사주 첩경이에요. 제왕 속의인데 이 좌우 귀성이 혹은 기성으로서 작용을 해서 기성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답왕정이다. 내 몸이 발벌답자입니다. 왕의 뜰을 거닌다. 적사우 쌍포는 왕의 뜰을 거닌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좌우 자와 오는 상반된 에너지가 서로 포섭 포용을 하면서 귀한 제왕의 속어 거처하는 장소인데 이러한 귀성이 작용을 해서 신주 명주가 발벌답자 왕의 정 뜰을 거닌다. 이런 팔자입니다. 자, 팔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궁궐을 출입하는 출입궁전하는 사주고 현대적으로 볼 땐 청와대 식구가 된다. 청와대 출신의 가족들이 식구가 되는 거죠. 팔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상폭격은 기격사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